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오늘은 알렉클라이밍 해화점 3섹터 루트 세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전날 원데이에 사용했던 홀드를 탈거하고 큰 볼륨부터 자리를 잡아줍니다. 오늘은 3개의 검정색 볼륨을 사용해서 갈색과 회색 난이도 문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연두색 홀드로 회색 난이도 문제를 만들고 검정색 홀드로 갈색 난이도 문제를 만들 예정이에요. 회색 난이도 문제의 스타트 동작을 먼저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회색 난이도 문제의 스타트 코디네이션 동작을 만들어 주고 검정색 홀드의 갈색 난이도 스타트 동작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스타트 홀드까지 발을 찍으면서 뛰어서 다음 홀드를 잡는 코디네이션 동작을 생각했는데 동작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스타트 홀드를 밟지 않고 그냥 뛰어서 잡는 방법이 더 편하게 느껴져서 문제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홀드의 위치와 방향을 바꿔봤지만 스타트에 발을 올리는 동작 자체가 쉽지 않아서 문제의 의도 자체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뛰어서 잡는 홀드의 그립을 좋지 않게 줘서 몸이 뒤로 빠지면 홀드를 잡고 버티기 힘들게 만들어졌습니다. 스타트 동작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뒷부분도 텐션을 맞추기 위해 조금 어렵게 세팅했어요. 완등 홀드까지 설치하고 미리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손이나 발홀드의 위치를 수정하거나 홀드를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발홀드가 너무 멀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중간에 발홀드를 추가해주기로 했습니다. 검정 홀드 문제를 마무리하고 연두색 홀드 문제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큰 홀드의 자리를 먼저 잡아주고 작은 홀드들을 추가하면서 동작을 만들어줍니다. 중간중간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생각했던 것이나 눈으로 볼 때와는 다르게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쉬운 경우가 꽤 있는데요. 사람마다 세팅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계속 원하는 텐션이 나올 때까지 수정하는 편입니다. 세팅이 진행될수록 벽의 홀드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를 수정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코디네이션이나 다이나믹한 문제의 경우 홀드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워도 안되고 홀드의 각도나 방향이 너무 좋거나 너무 안 좋아도 안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수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크고 다이나믹한 동작을 요구하는 문제를 먼저 출제하고 해당 문제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게 다른 문제를 출제하는 편입니다. 이번엔 왼쪽에 주황색 홀드를 이용한 빨강 난이도 코디네이션 문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벽 중앙에 있는 주황색 큰 홀드를 오른손 사이드 방향으로 배치하고 이전의 홀드는 모두 오른쪽에 배치함으로써 오른손 홀드를 잡을 때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른손을 잡을 때 무너지는 무게중심은 왼손을 파란색 볼륨을 푸시하거나 왼발이나 오른발을 볼륨에 올려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출제하고 다같이 문제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홀드 문제는 스타트를 아래쪽 양손 스타트로 바꾸고 위쪽에서 약간 리치를 탄다는 의견이 있어서 손과 발 홀드를 약간씩 수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같은 문제도 여러 방식으로 여러 번 풀어보면서 더 쉽거나 더 어려운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팔꿈치가 닿는지 여부로 길이를 검증합니다. 알렉클라이밍 해화점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팔꿈치가 닿는지 여부로 길이를 검증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세팅한 사람보다 키나 팔 길이가 훨씬 짧은 사람도 같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스태틱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이나믹한 문제도 대부분 뛰어서 팔꿈치가 닿을 정도의 거리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키와 실력을 가진 세터들이 모두 같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특정한 키나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 너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윗부분에서 키가 작으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문제를 수정해 주기로 하고 다음 연두색 홀드 회색 난이도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스타트 코디네이션 동작 이후 작은 홀드들을 이용해 다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좋은 홀드를 이용한 동작으로 난이도를 만들고 뒷부분에서는 그립을 조금 어렵게 줘서 두 번째 크럭스를 만들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스타트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크림프 홀드를 잡고 올라갈 수 있어서 손으로 잘 잡히지 않는 홀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아래쪽에서 잡고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위쪽에서는 다음 홀드로 진행하기 전에 살짝 들렸다가 가는 홀드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위쪽에서 왼손이 스타트 홀드를 다시 잡거나 히룩이나 토욱을 이용해 진행하는 방법도 모두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핀치 홀드로 진행할 때도 살짝 뛰어서 잡는 방법과 발을 먼저 보내고 천천히 가는 방법 모두 가능했어요. 난이도에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수정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검은색 홀드 갈색 문제입니다. 스타트 동작에서 폭발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날 나온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발 홀드를 추가했지만 홀드가 너무 작아 체중을 실기가 어려워 발 홀드를 조금 큰 홀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타트 동작을 시도해봤지만 발 홀드가 미끄러워서인지 쉽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뒷부분만 부분으로 시도해봐도 다른 문제들에 비해 확실히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완등 전 발 홀드를 조금 더 좋은 홀드로 바꾸고 완등 홀드도 조금 더 좋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정색 홀드 문제와 주황색 홀드 문제의 텐션을 조금씩 떨어뜨려 주기 위해 손과 발 홀드를 약간씩 수정해 줬습니다. 주황색 홀드 문제는 손 홀드를 하나 추가하고 완등 홀드의 방향을 좋게 주면서 오른쪽에 발 홀드까지 추가해서 텐션을 낮춰줬습니다. 검은색 홀드 문제는 완등 전 발 홀드와 완등 홀드를 수정해서 텐션을 조금 낮춰줬습니다. 검은색과 주황색 문제 모두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다시 검증을 했습니다. 주황색 문제는 키가 작아도 완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은색 홀드 문제를 풀 때 연두색 핀치 홀드에 부딪힐 것 같아서 핀치 홀드를 조금 낮은 홀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홀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연두색 홀드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세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